올가을 전 세계 패피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곳. K-패션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패션 위크입니다. 요즘 K-패션 인기가 참 뜨겁죠? 韓国の洋服とかものとかはやっぱりすっごいたくさんじゃないけど、人気があるブランドも Korean fashion, how fast it is, the quality, and things is designed and made in Korea. 한류와 더불어 찾아온 K-패션의 열풍. 거기엔 요 가방도 한몫했다죠. 이 가방 어때? 이 남자의 가방이 여심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유행은 계속 변하잖아요. 흐름도 변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계속 테스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고난 감각과 남다른 안목으로 트렌드를 만드는 이 남자. 먼저 이렇게 컨택하셔서 하시던 게 나중에 좀 유행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지. 이건 모르면 못해요. 가방과 패션에 대한 열정 하나로 끝없는 도전을 이어왔는데요. 쉼없이 달려온 이 남자의 20년 가방 인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흐름을. 가방 하나로 K-패션 인기를 이끌어가는 차훈 씨의 이야기. 잠시 후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패션의 메카 동대문. 지금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쏠리는 이유, 바로 서울 패션 위크 때문인데요. 다음 시즌 유행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세계적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 위크.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면 현장 패션쇼로 열려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서울 패션위크는 시작이다. K-패션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K-패션은 트렌드다? 약간 이런 페이즐리 문양이 보통 20대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무늬였었어요. 이번에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기분이 꿀꿀하다 하면 무채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기분이 좀 화사하다 하면 여러 가지 색깔 포인트도 줄 수 있고. 확실히 저를 표현해줄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패션은 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스타일을 마음껏 표현한 올해 패션 리더들을 찾기 위한 뜨거운 취재 열기. 각자의 패션을 뽐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았는데요. 패션위크 열리니까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색, 그들이 좋아하는 느낌, 스타일들이 다 틀리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열리는 이 기간 안에 한 번에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이 공간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와서 보는 거죠. 해피들이 모인 핫한 현장인 만큼 스타들도 빠질 수 없겠죠? 패션 위크 현장인 동대문 곳곳이 쇼의 무대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에서는 패션쇼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 공간으로 가시면은 트레이드 쇼, 그 무역 바이어들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쇼 열리고 있고요. 사장님 어떤 거 참가하시는 거예요? 패션쇼 중에서 라는 브랜드가 이번에 런칭을 하거든요. 그 브랜드의 상품을 제가 이제 디자인해주고 제작을 해주는 역할이어서 좀 이따가 한번 현장 한번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가방으로 여심을 확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 곽창훈 씨입니다. 그가 만든 가방이 궁금해지는데요. 모든 종류의 가방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여성 가방, 패션 가방 위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스타일이 되게 미니멀한 스타일, 모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없애고 기본에 충실하지만 특별함을 조금만 더하는 정도로 조금씩 이제 부하지 않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려한 디자인과 장식이 유행하던 사업 초기, 그의 가방은 오히려 단순한 디자인으로 승부하며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결과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매력으로 온라인 면세점 판매 1위의 성과를 냈습니다. 해피들 사이에서 그의 가방이 핫한 만큼 요즘 차훈 씨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오늘은 동대문의 한 쇼룸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서게 됐습니다. 그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하이서울 쇼룸에서 열리는 무대인데요. 브랜드랑 저 밑에 있는 6개의 브랜드 합쳐서 패션을 완성시켜준다고 보시면 카메라 가방, 패션, 뭐 의상. 하이서울 패션쇼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겐 꿈의 무대입니다. 하이소쇼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기에 이제 선발된 기업만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표현하면 토끼보다 빠른 거북이? 예, 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차곡차곡 쌓아가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 카메라 브랜드와의 협업인 만큼 소품과 의상, 가방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엄청 쓰이기는 하죠. 이쁘게 잘 보여질까.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요.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있는 고객들한테 일본이나마 알릴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쉽게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갑자기 무대 뒤로 향하는 갑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아까 전에 저희 가방 어디 있죠? 그 모델분 저희 워킹할 때 보니까 가방이 작은데 워킹할 때 손에 가방이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리허설 때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좀 약간 포인트 주시면서 같이 워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방 들고 가실 때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최고의 런웨이를 만들기 위한 갑부의 섬세한 연출. 오늘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겠죠? 오랜만에 전면 현장 쇼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관객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지인도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트레이드 쇼 가면 저희가 나눠줘요. 심지어 제가 너무 절친 아니에요? 우리가 박 대표 내가 뭐 제가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얼마 쫓아다니는 내가 맨날 쫓아다니고 톡부터 다니고 있어. 성공할 그거지. 거라는 걸 그럼 알지. 이 정도 짬하면 이런 거는 알아봐야지.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저리라도. 유명 브랜드의 론칭 무대인 만큼 뜨거운 인기로 객석은 이미 만석.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떨리는 순간. 그 무대의 중심에 갑부의 가방도 함께 했는데요. 전형적인 카메라 가방에서 벗어나 개성과 기능을 함께 담아낸 디자인. 덕분에 반응도 좋았습니다. 도전의식이 뛰어나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재밌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짧게만 느껴졌던 15분의 무대. 창작의 시간은 힘들지만 이 맛의 무대를 준비하는 거겠죠.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이곳은 성북구에 위치한 갑부의 일터입니다. 굿모닝. 빵까롱. 헤이 헤이. 활기찬 인사와 동시에 오늘의 업무 체크부터 합니다. 이거야? 잡아놓은 게? 네, 이제 원단 안 돼가지고 대체 원단 찾아야 돼요. 제가 시작할게. 네. 여기 또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그 제조하는 곳. 여기에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물건 이제 샘플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각 공장에다가 이제 생산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부의 손끝에서 탄생해 출고를 앞둔 가방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곳. 가방이라면 없는 게 없답니다. 가방의 종류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뭐 파우치부터 뭐 클러치, 뭐 숄드백, 토드백, 이런 크로스백 있던데요. 이런 컨버스 소재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가죽 가방들. 가방 크게 나눠지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숄더백, 크로스백, 토드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총 가지수로 따지면 그래도 한 50가지, 60가지? 가방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요?
브랜드 론칭 이후 6년간 만든 거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색감을 좀 더 다채롭게 뽑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컬러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흔히 들 수 있는 검정, 갈색 등의 무난한 색깔뿐 아니라 한 가지 디자인의 여러 색감을 뽑아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는 것이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직접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의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저기 뭐냐, 그 준비된 거 디자인. 응. 근데 이게 지금 원단이 안 된다고? 네. 블랙 컬러가 된 거. 안 알아보신 거 아니야? 검정만 된다는 건? 아니야, 그거 완전 이게 재고가 아예 없대요. 어디 나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거는 저희 신규 디자인 아직 런칭하기 전에 그인데 뭐 상관없긴 하네요. 네. 신상품인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시리즈를 6가지 시리즈로 뽑아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아직 샘플 들어가기 전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은 늘 힘들기 마련이죠.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는데요. 다마를 돌리는 거야 아니면 라빠로 헤리를 싸는 거야? 라빠 헤리사. 라빠 헤리? 이거 라빠 헤리 싸면은 작업성 안 나서 작업이 안 돼. 차라리 이 부분은 다마돌이로 해가지고 뒤집어 까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모양이 이렇게 나와. 네. 라빠 헤리로 하면은 안 돼. 삐뚤어져,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너무 기니까. 디자인 팀과 조율이 끝나면 샘플 제작에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패턴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장에서 작업성이 나올까요? 돌릴 수 있나요? 말뚝으로? 여기만 돌리는 거예요. 여기만. 요거 약간 좁아질 거니까. 아마 근데 패턴 떠놓으면은 뭐 문제 없겠네요, 그죠? 예, 패턴을 해놓으면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 크게 문제 없어요. 다들 중요시 여기는 부분 키포인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생산성에 더 중요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가격, 포지션, 그리고 생산 물량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율점을 잡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바꾸고 또 바꾼 끝에 샘플이 완성되는데요. 갑부가 오늘 최종 샘플을 갖고 들른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형님. 친한 친구 마냥 반겨주는 이곳은 갑부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가방 제조 공장인데요. 신상 출시 날짜에 맞춰 가방을 완성하기 위해 공장 식구들 손놀림이 무진장 바쁩니다. 작업지서 다 무시하시고 센치만 보시면 돼요. 일단 사이즈가 총 3개거든요. 여기 포켓 빼시고 이쪽도 빼주시고 얘도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뒤에 포켓을 이런 식으로 명확보지 하나만 넣어주는 걸로 갈 거예요. 네, 여기 뭐냐 패턴만 떠서 가봉식으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우리 사장님은 일단은 센스가 참 좋으시고 감각도 참 좋으시고 까다로운 거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야 공장도 쉽게 이제 운영이 되니까 까다롭고 그러면 공장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제작 과정은 쉬우면서도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 만족도 높은 가방을 만드는 것이 갑부의 전략. 척하면 척,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기에 긴 설명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10년 넘었어요. 10년? 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 어땠어요? 사모님,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처음 뵀을 때는 뭐 이제 어리셨고 참 힘들게 시작하셨죠. 네, 엄청.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방을 만들 줄 몰랐거든요. 만드는 제작을 일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곁다리로 보긴 했거든요. 가방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동대문 가방 매장에서 일을 했던 갑부는 하루에 수백 개의 가방을 포장하며 노하우를 쌓아왔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때 실력이 아직도 녹슬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맨손으로 테이프 뜯는 기술. 혹시 갑부가 아니라 가방 포장의 달인 아닙니까? 포장도 잘하십니까? 아, 저 옛날에 포장 진짜 잘했는데. 네.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대문에서 일할 때 박스 테이프를 손으로 뜯는 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짝짝 뜯으시죠. 이거를 이렇게 이런 탁하기로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 봉지가 찢어지거든요. 다시 포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딱 잡고 딱 이게 쉽지 않는데.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이 친구들이 할 줄 알 텐데. 저는 잘 못합니다. 아니 이게 쉽게 될까요? 잘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힘들어요. 그거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포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특히 동대문에 서 장사하시고 배우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이 또한 오랜 세월 땀 흘린 노력의 결과물일 텐데요. 그쪽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가격 흥정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장사의 메커니즘은 동대문이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대문 가서 한번 일을 배워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동대문으로 이제 뛰어들었죠. 장사가 하고 싶어 동대문 가방 매장에서 일을 배웠던 20살의 창훈 씨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매장 관리까지 맡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저 되게 잘 팔았거든요. 장사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저 물건을 봤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랐지만 저거 팔 수 있다 없다는 보여요. 제 사업을 해야지라는 계기점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작을 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본 게 있거든요. 밑에서 포장 배달을 했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흐름을 배우지 못했어도 보고는 있었거든요. 가방의 매력에 빠졌던 그는 시장에 한 평짜리 매장을 얻어 밤낮으로 일하며 잠까지 반납하고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공장 사장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가방 샘플도 만들고 가방을 만들어 보면 그걸 다시 들고 다시 이제 상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잠을 이동하면서만 잤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 타고요. 일부러 버스를 타고. 그때밖에 잠을 못 자니까. 네. 그때 열정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을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창훈 씨. 동대문에 막힌 길을 자전거를 이용하며 발빠르게 이동합니다. 지금도 매일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 바로 동대문 시장인데요.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 제작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답니다. 여기 끝에가 원래 이렇게 한 칸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요만큼. 요만큼. 이게 뭐예요? 저희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한 가게가 딱 요만큼 되는 공간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팔았죠. 힘은 들었지만 자신의 가방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던 그 시절. 추억의 장소에 오니 반가운 얼굴도 만납니다. 예, 제 이쪽으로 옮기셨네요? 아니야, 그냥 이거 새놓으려고 샀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아이고. 근데 여기 요새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실. 네,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맞은편에 가게 대표님. 어릴 때 장사 시작하셨다던데. 아, 올해 여기서 한참 하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떴지. 떴어요? 응, 떴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지. 아, 그래요? 그렇지, 머리가 난 사람이지. 이건 모르면 못해요. 상법 모르면 장사 못해. 어린 나이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그래요? 응, 잘했어요. 처음부터 일머리가 뛰어났던 갑부. 오늘 그의 목적지는 동대문 원단시장인데요. 조금 색다른 원단을 찾고 있다네요. 여기는 의류 쪽. 여기도 왜 오신 거예요? 신상품 개발하려고? 우리 쪽에 온다는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방 원단은 정해져 있잖아요. 인조가죽이랑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의류 쪽 원단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포인트가 되니까.
눈에 띄는 화려한 장식과 패턴이 아닌 독특한 원단을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는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니까. 제가 처음 시도했던 원단이 마라는 소재인데 면보다도 얇고 공기순환이 되는 그걸로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사업 초기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원단. 그때 이후로 숨은 보석과도 같은 원단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번엔 어떤 걸 선택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이 65,000원이에요. 네오페는 국내산이라서 비싸죠? 1.2, 2.2. 네, 비싸요. 오늘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잠수복 원단인 네오프렌입니다. 최근에 기능성 마스크 원단으로도 많이 쓰였다는데요. 가격부터 알아봅니다. 45,000원이요. 45,000원 한 장에?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여기선 철수. 단가가 안 맞아. 네. 그럼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비싸지어도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차피 단가가 안 맞으면은 해봤자 헛일하게 되니까 이쪽 나가시죠. 그럼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 하긴 진격의 창훈 씨가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죠. 그가 지하철 타고 도착한 곳은 동대문 시장과 멀지 않은 신설동. 신설동에 뭐가 있길래 오시는데? 원단, 장식, 가방 만드는 이제 자재들 여기 쫙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아, 신설동이에요? 네. 각양각색 가죽 원단부터 가방에 필요한 여러 자재까지 가방에 관련해서는 없는 게 없다는 이곳. 동대문시장 버금가는 가방 자재 종합 도매 시장 신설동 골목인데요. 골목 안 단골 원단 거래처를 들른 갑부. 이번엔 원하는 원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준비해둔 거야? 엄청 많네. 너무 많은데? 대략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뭐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무난무난한 것들이어서 이제 전부 다 딱히 신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책자를 쓱쓱 넘겨보고선 어떻게 원단을 찾는단 말인지 그것이 갑부의 노하우겠죠. 제일 중요하지. 어떤 원단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완전 다 바뀌어버려요. 퀄리티도 바뀌고 고객 연령층도 바뀌고요. 또 새로운 느낌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죠. 예쁘지 않냐? 이거요? 야, 이거 불박 찍으면 대박이겠는데? 예쁘지? 뭔가 조금 저는 약간 애매했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가 달라요. 네. 어쩔 때는 아예 이런 거 안 보실 때도 있고 무난한 거 원하실 때도 있고 요번에는 빈티지한 걸 많이 찾으시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렇게 컨택하셔서 하시던 게 나중에 좀 유행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감이 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 이제 신상을 위한 원단 선택 끝. 이번에도 갑부의 감을 믿어봐야겠죠? 지금껏 착한 가격에 좋은 가방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원단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입니다. 원단으로서만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부자재의 가격이 코스트가 낮아져서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모던 심플한 가방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생산 단가도 많이 낮아지다 보니 생산 가격도 합리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량도 공급을 남들보다 더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게 됐었죠. 원단 선택이 끝난 후 다시 돌아온 사무실. 이 가방 어때? 이런 이게 스텝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편해요. 괜찮아? 자, 1번 손잡이를 줄인다. 짧게 그리고 여기다 비딩을 넣고 줄이고 긴끈을 해가지고 크로스가 되게끔 해서 크로스랑 긴끈을 한다. 2번 그냥 이렇게 간다. 외빈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손잡이는 짧게. 네. 어. 그것도 한
수 있게. 그치? 긴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맸을 때 이렇게 돼. 이 정도는 상관없단 말이지. 저희는 계속 준비를 해요. 계속 만들고.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행은 계속 변하잖아요. 흐름도 변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계속 테스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구분 없이 신상을 출시하는 갑부의 브랜드. 소비자의 마음을 꽉 붙들어줄 갑부의 노하우랍니다. 저거 빼버리고 얘 촬영 이제 들어가자. 신상 출시를 위한 또 하나의 준비. 공들여 만든 가방을 예쁘게 촬영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전자동 시스템인가요? 사진 촬영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전문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도 아니에요? 전문 스튜디오에도 많이 없을 거예요. 360도 촬영이거든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가방을 봤을 때 가방에 있는 360도 모든 면들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거죠. 온라인 구매자를 위해 앞뒤는 물론 측면 촬영까지 참 좋긴 한데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한 거의 1억 가까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첫 번째로 제일 궁극적으로는 사진 촬영이 뭐 잘 나와야지 이제 판매율이 당연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의 단축?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방 하나를 찍는데 이 장비로 찍게 되면은 1분이면은 360도 촬영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사람이 찍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런 시간적인 요소를 이제 세이브를 시켜주는 거죠. 갑부의 과감한 투자,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오후 하루가 바쁜 이 남자, 오늘은 또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요?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는 반갑게 인사까지 건넵니다. 하이롱 하이롱.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이제 사무실이에요. 아, 사무실 따로 있으세요? 네. 밑에는 거기는 이제 팩토리라고 제조, 관리. 거기는 현장 느낌이고요. 여기는 이제 업무. 뭐 웹 디자인, MD 뭐 이런 쪽에. 사무실 따로 이렇게 겪으시는 거죠? 네네.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업무가 점점 세분화되었고 이제는 30여 명의 직원과 함께할 만큼 그의 사업도 성장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12년 차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처음에는 2명, 3명이 점점 이제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팀이 갖춰지고 그리고 그쪽 전문적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온 갑부. 가방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진 촬영과 보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또 깃이랑도 다 달라져가지고. 이게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포토샵 작업을 한 거니? 너무 이렇게 칼로 자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로 일단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칼로 자른 거잖아, 포토샵으로. 그러니까 가방 모양이 이런데 이거는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겠다. 이 가방의 느낌이 안 살아. 포토샵을 자른 느낌이야, 실제로. 손님이 딱 봤을 때 이걸로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어쨌든 이제 색깔이야 보정 정도만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 모양이 바뀌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 가방 자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그쵸. 그게 중요하죠. 왜 오프라인은 안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오래 있으셨어요? 네, 많이 했었죠. 매장을 전국에 거의 한 100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매장이요? 네. 동대문 사업 6년 만에 브랜드 론칭을 하며 100여 개 매장을 운영했던 갑부. 백화점에서 너도 나도 보이는 그 대형 브랜드들? 네. 그런 브랜드들이 브랜드다라는 게 소비자들한 인식이었고요. 그리고
브랜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뭐 동대문 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밖에 안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 중간을 제가 딱 들어가게 된 거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오랜 꿈은 이루었지만 갑부에겐 오히려 그때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이랍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동대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제가 혼자 관리하던 거를 이제 조직이 늘어나면서 맡기면서 사업을 확장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믿었던 친구랑 이제 후배가 연달아서 이제 승승장구했던 사업은 지인들의 연이은 배신으로 일부 닫게 되었고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발생해 전국의 매장을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힘들다 이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고요. 제가 그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약간 머물러져 있었으면은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이런 마인드도 없었을 거고 지금 자리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졌고 매출도 반토막이 났지만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에 힘쓰며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인 MZ세대를 공략했는데요. 그렇게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 확인한 것이 성공 전략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때는 상품을 제작할 때 판매가 되기 위해서 상품의 물량을 공급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판매가 되게끔 만들고 안 되면 그게 재고로 로스로 남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는 반응 생산이 되다 보니까 네,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반응을 보고 그 상품들을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고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도 당연히 덜 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익금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됐죠. 온라인 판매에서만 가능했던 반응 생산은 재고율을 크게 낮추며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통장 출력하고 있나? 오늘 주문 몇 건이지? 248건 있습니다. 248개? 저쪽에는 물류에서는 몇 개 정도 나가지? 물류에서 200개 정도 나가요. 오늘 그래? 들어오는 물건. 448개 정도. 이게 뭐가 448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주문 들어오고 이제 택배 나가는 수량인 거예요.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주문이 몰려드는 요즘 택배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잠까지 반납하며 일하고 있지만 갑부는 그저 오늘의 이 시간이 감사하다는데요. 자신이 만든 가방이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으면 한다는 갑부. 이런 가방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가방을 들었고 뭐 무슨 소리 듣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의미가 많이 부여됐으면 좋겠어요. 가방에 담긴 갑부의 진심. 이 마음은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출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B2B, B2C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B2B는 평균 한 20억,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억 정도? 브랜드 론칭 6년 만에 이룬 갑부의 예상 연 매출은 약 70억 원. 대단한 성과네요. 어느덧 해가 질 무렵 고된 하루가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향합니다. 하루가 참 길었죠. 퇴근하시러 가요. 아, 네. 이제 해도 떨어졌겠다. 네. 아니 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피곤하세요? 해야 될 일이니까. 온종일 걷고 또 걸었는데 퇴근길 걸음걸이에서도 지친 기색 하나 볼 수 없는 창훈 씨. 가족들을 볼 즐거움 때문이겠죠? 부처입니다. 반겨줄 가족은 어딜 가고 불 꺼진 집안이 영 어색한데요?
이 시간에 다들 어딜 갔는지 집이 썰렁합니다. 이런 빨래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저기 뭐예요? 여기 제 숙소예요, 숙소. 숙소요? 네. 이게 뭐예요? 집에 아니에요 여기가? 집까지 가면은 2시간이 좀 넘게 걸려요. 아 되게 어디신데요? 인천? 아. 네. 근데 제가 또 밤에도 계속 일하고 새벽에도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숙소 여기 구해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 오늘처럼 약속이 없어 저녁을 먹지 않고 들어오는 날이면 일단 건강즙으로 허기부터 채웁니다. 이제 밥보다는 밀려있는 집안일이 눈에 먼저 띄는 자취생활 3년 차. 지금은 이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가족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걱정되고 와이프도 걱정하고 할 거예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아니 댁을 왜 이쪽에 안 구하시고 인천 쪽까지? 저랑 와이프랑 본거지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도 인천에 많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이 비싸서 못 왔어요. 지금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답니다. 일만 했으니까 진짜 바쁜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 막 고기도 사 먹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더 일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올해로 결혼 11년 차인 창훈 씨. 결혼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 앞만 보며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여보세요? 재민아. 뭐 하고 있었어? 못생긴 얼굴 하지 말라니까.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언제 들어? 언제 들어가냐고? 아, 들어가야지 이제. 내일? 하지 마. 누나는 뭐해? 보인다. 에이, 오늘 반찬은 뭐야? 괜찮아. 아, 보여줘. 쪽갈비에다 피자까지 먹네. 아빠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너네 피자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밥 맛있게 먹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죠. 뭐 다른 아빠들도 많이 바쁘셔가지고 그렇겠지만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는 건 맞거든요. 아이들은 크면은 자라나면 다시 안 돌아오니까 그때 그 시절은. 그래서 좀 집에 가면 조금 더 많이 시간을 갖고 더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창훈 씨. 예진 앞으로 쭉쭉. 재민 속도 내. 속도. 재민이 누나 따라가. 속도. 속도 내자. 시원하게 가자. 어째 아빠가 더 즐거워 보입니다. 아빠는 시원하고 너무 좋다. 지금 자전거 타니까. 회사에 안 있고 니들이랑 자전거 타니까 너무 좋다. 아이들에게 늘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은 창훈 씨. 신나는 자전거 라이딩 후엔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죠. 출출한 허기를 달래줄 편의점표 즉석 라면입니다. 아이들은 간만에 몇 시 같은데 남편 드셔오셨잖아요. 네, 간만 주말마다 자주 먹어요. 사모님. 와이프는 집에 자유 시간에. 네. 평일에 고생한 아내를 위한 남편의 작은 배려인데요. 그 어떤 이벤트보다도 오늘의 휴식이 더 꿀맛 같겠죠? 지나버린 세월만큼 부쩍 커버린 아이들. 바쁜 아빠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컸다고 조금 이해하는 눈치입니다. 집에 거의 못 들어오시잖아. 아니, 아빠 어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 아, 슬프다. 아빠가 자주 안 들어오는 건 어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네. 왜? 기분 나쁘니까.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아빠 사무실에서 혼자 누워있던데.
그거는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누워 있었던 거야.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긴 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집에? 사업은 어떻게 해, 그러면? 사정을 뽑고 그다음에 아빠는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아빠 진짜? 아니야. 아빠가 회장하고 그냥 사장을 뽑으면 되는데. 그럴 거야, 아빠. 그게 목표야. 지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진짜로. 목표. 애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크고 이제 더 잘하면은 어렸을 때 시절은 이제 더 이상 없긴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을 멈추고 이제 수익이 안정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목표는 조금 더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고 또 노력해야죠. 더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게.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라는 창훈 씨. 오늘보다 내일 더 바쁘게 달려갈 이유,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리시나요, 저희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TV는 오다지마 나오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방의 특징은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되 기본에서 조금의 특별함을 조금만 더한 중매, 명세 쪽에서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았던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이제 6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내 제작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 분들 아니신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이세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면도 이제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계속으로 회의를 하면서 네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죠. 근데 또 끊임없이 수출에 물론 두드리셨네. 그쵸.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런칭한 이래로 계속 두들기고 있는 중이에요.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갑부.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어요. 네. 전시회 매달 나라마다 전시회들이 계속 열리거든요. 유명 쇼들이 계속 열려요. 그런 데를 다 참석했어요. 시장 개척 때문에 수출하고 싶어서. 한국 다 했으니까. 어땠어요, 그때? 반응 되게 뜨거웠거든요. 큰 상도 받았어요. 2017년에는 글로벌 패션 잡화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뤄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 이야기라고 수출이 많이 성사가 되지가 못했어요. 그 큰 날까지 받았는데도요? 네. 해외에서 수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진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경험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날개랑 엔진은 달렸는데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확 날아서질 못했죠. 그게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 그만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올라갈게요. 네. 나 서류 빨리 가야 돼. 다녀올게. 아, 그래? 가시죠. 바쁜 일이 있는 건지 평소보다 훨씬 빠른 발걸음의 갑부. 시작됐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트레이드 쇼라고요. 가는 길인데 일단 택시 타고 늦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갑부가 참여한다는 트레이드 쇼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그 패션위크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트레이드 쇼라고 그 서울시에서 이제 바이어들 쇼핑해주면 이제 상담하러 가는 자리예요. 지금 거기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 가고 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패션 위크가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평소에도 빠른 걸음의 창훈 씨인데 오늘은 2배속이라 따라가기 힘듭니다. 오늘 왜 이리 빠르세요? 습관이죠, 습관. 네, 맨날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 앉아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 제가 그렇게 못되거든요.
한 발 앞서 걷는 부지런함이 오늘의 갑부를 있게 했겠죠. 내 다리가 짧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걸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놓치는 게 두려워요. 나는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흐름을.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멈추면은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특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설렘 가득 안고 그가 도착한 곳은 5일간 트레이드 쇼가 열리는 특별 전시관입니다. 국내 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트레이드 쇼. 의류부터 패션 잡화까지 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요. 갑부 역시 기대감이 큽니다. 이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고 그러면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만나가지고 오더를 받는, 네, 수출로도 이어지는. 네, 그게 수출로 이어지는 거죠. 올해는 특히 K-패션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네. 창훈 씨의 매장에도 호주 바이어가 방문했습니다. 평소 K-패션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젊은 감성의 가방을 찾던 중 갑부의 브랜드를 알게 됐다는데요. 이번 시즌 브랜드의 감성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갑부. 대중적으로 아무래도 그 비건 레더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토일론 소재로 새로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소재요? 토일론 소재? 이번에 이게 새로 출시해가지고 지금 판매 이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It is really one shade and I love how fast it is and the quality and things is designed and made in Korea.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K-패션. 덕분에 갑부의 가방도 인기가 치솟는 중입니다. 맨날 해외로 뛸 수가 없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적으로 바이어분들한테 좀 자리가 되는 거죠. 태국에 수출되는지? 물건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나가는 데는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일본. 한 6개국 정도 수출이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린 결과 수출의 물꼬를 튀어낸 갑부. 이제는 K-패션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차례겠죠? 그 길을 잘 걸어내리라 바라봅니다. 다음 날 창훈 씨가 또다시 패션 위크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간. 가시죠.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웬일로 일행이 있으시네요? 네, 오늘 그 패션위크 이거 저희 좀 쇼 좀 보려고요, 같이. 네. 같이? 네. 어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류 쪽 디자이너자 아니면 의류 생산하시는 수출 무역업 하시는 대표님이신데요. 네. 이제 제가 좀 의류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쇼도 같이 보면서 영감 좀 같이 얻으려고 이게 자리가 마련돼가지고 같이 참석하러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비집고 다녀야 돼요, 지금. 여전히 뜨겁구만 패션. 네. 인기 디자이너의 무대인 만큼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 취재 열기도 대단했는데요. 갑부 역시 오늘을 손꼽아 기다린 만큼 기대가 큽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단 15분의 쇼를 위해 수개월의 시간을 준비한 디자이너의 땀과 노력이 담긴 무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데요. 지금껏 가방만 만들어 온 창훈 씨는 오늘의 무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패션 관련군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비춰보고 싶어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죠. 어쨌든 어느 한 패션 코디의 완성은 의류부터 신발, 가방, 액세서리, 소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그 패션에 완성된 코디컷이 나오는데 저는 한 분야의 가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류도 욕심이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욕심이 나는 거죠. 가방으로 시작해 의상까지. 그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 꿈을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정장, 그 오버핏인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요즘에 심플해졌죠? 동대문의 시장의 남자애들이 다 그렇게 입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깔끔하게 잘 표현했잖아. 약간 캐주얼 응. 사진이랑 영상 안 찍으려다가 그거 딱 보고 찍어야지. 빨리 찍었지. 영감만 얻어야지 그랬는데 목표 있으세요? 패션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제조 기반 베이스가 갖춰져 있는 튼튼한 패션 기업. 제가 그런 걸 즐겨요. 네, 제일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일 얘기를 하면은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바뀐대요. 자꾸 웃어요. 재밌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창훈 씨. 더욱 빛날 그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국민 밥도둑 간장게장. 잡았다 이놈. 이 녀석이 진짜 도둑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 꽃게를 양껏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는 꽃게는 모두 국내산입니다. 1년에 쓰는 것도 이것도 부족하죠. 1년에 200톤 이상 사용하거든요. 간장게장으로 연매출 50억 원. 게장갑부 진석 씨의 감칠맛 나는 인생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